네, 반갑습니다. 이게 또 더운데 다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좀 유익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뭐 좀 협심증이나 식물경색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아니, 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뭐 잘 모르시는 분. 요즘은 이제 사실은 TV나 뭐 여러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아마 대충은 이게 무슨 병인지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또 의외로 이제 외래에서 또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잘 모르시거나 또 좀 빨리 왔으면 훨씬 더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약간 늦게 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이후에 좀 불편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강의는 빨리 끝낼 테니까 나중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좀 제가 더 많이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협심증하고 식물경색증은 비슷한 병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혈관이 막히면 뭐라고 하죠? 머리 혈관이 막히면? 네,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협심증 또는 식물경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협심증이나 식물경색이 있으면 혹시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알고 계세요? 네네. 가슴이 이제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경색증이나 협심증은 뭐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게 약물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시술, 이제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시술도 있고요. 또 이제 심한 경우는 가슴을 열어가지고 수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23년도 데이터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이제 사망하는 원인이 1번은 이제 아무래도 암입니다. 뭐 요즘 이제 온몸에 다 암이 생기기 때문에 제일 많은 사망의 원인은 암이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식물경색증 또는 이제 나쁜 부정맥, 맥이 이제 불규칙적으로 뛰는 걸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심장질환인데, 심장질환은 이제 좀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홍보들 그리고 치료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마 이제 뭐 김영곤, 옛날에 코미디언 김영곤, 그리고 이제 수영 선수였던 조호련,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다 이 식물경색으로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경색 그리고 이제 뇌졸중 환자가 최근에 이제 좀 여러 이제 약도 많이 발전했고,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 병이 무서운 거는 이제 치료가 잘 돼도 1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20%, 사실 1년 내에 20%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암 같은 경우에도 뭐 항암제라든지 치료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보통 1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식물경색도 이제 치료가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잘 됐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이 20%니까 사실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돌연사의 주범인 식물경색이 왜 발생할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빨리 오면 좋거든요. 이게 오늘도 이제 아침에 오신 분이 9시부터 가슴이 아파가지고 11시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시간만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시술만 잘 되고 뭐 급성 합병증만 없으면 나중에 당장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자기 하시던 일 그대로 하실 수 있고 운동도 하실 수 있고 문제없이 지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엊그제 오신 분이 있어요. 엊그제 오신 분은 아픈 지가 한 2주가 지났는데 이제 좀 천천히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응급실에 왔을 때 심장에 구멍이 났고, 그래서 이제 혈압도 안 잡히고 해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어제 보호자분들 다 불러서 이번 주 넘기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같은 식물경색이지만 2시간 만에 오신 분이랑 2주 만에 오신 분이랑은 사실은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고, 혹시나 이제 이상 증상이 있으면 빨리 이제 병원 가셔가지고
이제 필요한 치료랑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시간이 생명이다. 그래서 빨리 오면 산다. 그리고 빨리 오면 이제 어떤 그런 합병증에 의해서 뭐 숨 찬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예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은 뭐 하는 기관인지 잘 아시죠? 우리가 차에서 이제 엔진이 이제 차 여기저기 이제 기름을 보내가지고 차가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죽는 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숨을 못 쉴 때.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멎었을 때 우리가 보통 식물 인간이라 식물 인간을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뭐 암 환자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원래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망했다고 선언할 때는 심장이 멎을 때거든요. 심장이 멎으면 왜 사망하느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려면 피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피를 이제 펌프질 해주는 역할이 이제 심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만져보면 되게 차갑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피가 안 돌아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피를 온몸으로 공급하고요. 피를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그 피 안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산소. 우리가 이제 물에 들어가면 1분 이상 못 있죠. 그 이유가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도 살 수가 있고 뭐 배에 있는 여러 장기도 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심장은 피를 보내주는데 그 피 안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많은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심장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심장이 이제 피를 펌프질 해줘서 우리 몸이 먹고 사는데, 그럼 이 심장도 결국은 우리가 1분의 심장이 보통 60회에서 100회 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1분에 60회 뛰면 하루에 얼마나 뛰고 또 한 60세를 살았다고 하시면 그때 이제 심장, 그래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기간인데 이 심장이 먹고 살려면 이 심장에다가도 피를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심장에 피를 보내주는 혈관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병이 결국 이 심장에 피를 보내주는 이 관상동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게 협심증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상동맥, 관상. 그래서 관은 우리가 왕관할 때 그 관자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저 왕관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관상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상동맥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협심증은 뭐냐면 저 관상동맥 자체가 좁아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시려면 식문경색증은 혈관이 막힌 거. 혈관이 막히면 피가 안 가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아파가지고 보통 식문경색은 이제 너무 아프고 10분 이상 아프기 때문에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문경색 환자들은 보통은 다 응급실로 옵니다. 119 통해서 이제 너무 이제 견딜 수 없이 아프고,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많잖아요. 저도 뭐 있을 수 있고 아마 이제 어르신들도 살다 보면 이제 가슴이 아픈 일이 참 많은데, 요 식문경색증 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처음으로 겪었던 불편감이다. 참을 수 없어서 119로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막힌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보통 조금씩 이제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걸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막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가슴이 별로 안 아프고요. 활동할 때 아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보통 이제 집에 계시거나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는 괜찮은데 뭐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오르막길에 올라간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빨리 걷는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드는 경우들. 그래서 요 모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심장이 빨리 뛰는 경우거든요. 우리가 왜 일을 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면 막 이렇게 헐떡거리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심장이 맥박수가 올라가서 그런데 이 심장 질환은 맥박수가 올라갈 때 통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맥박수가 올라간다는 말은 심장이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심장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연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으로 이제 피 공급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심장이 필요한 만큼 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활동하거나 올라가거나 무호흡 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도 우리가 맥박이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슴이 좀 답답하고 쪼이고 대신에 쉬면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거꾸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낮에 활동하고 일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는 괜찮은데 밤에 와서 뭐 할머니 얼굴을 보거나 할아버지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밤에 누워서 뭐 며느리나 아들이 내한테 잘 안 해주는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쪼인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병이 없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집에 누워있을 때는 괜찮고 낮에 조금 걸으려면 조금 계단 올라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옛날에는 괜찮은데 숨이 차다. 이런 거는 위험 증상. 낮에 내가 활동하고 밖에서 재밌게 놀고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밤에 잘라고 누우면 오만때만 생각이 다 들고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해진다. 요거는 그냥 스트레스. 이제 보통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울 때도 이제 우리가 춥게 되면 또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목욕탕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허벅지가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개지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요? 파래지죠. 그래서 빨개지는 거는 혈관이 넓어지거든요. 우리가 더우면 우리 몸에서 열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피가 많이 도니까 빨개지는 거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추우니까 우리 몸에 열을 뺏기면 안 되니까 혈관이 오므라들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가면 추운 날은 혈관이 늘어날까요? 오므라들까요? 오므라들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혈관이 조금 좁아져 있는데 추운 데 나가면 혈관이 오므라들기 때문에 겨울에 특히 이제 저희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겨울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뭐 새벽 보통 이제 그래서 응급실로 식문경색 환자들 많이 오고 왜냐하면 새벽에 요런 이렇게 우리 몸에서 혈관이 좀 좁아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벽에 좀 환자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울 때 조금 더 그리고 새벽에 좀 혈관이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 그 남자 어르신들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먹을 때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술 먹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혈관이 늘어나는데 이제 음주한 그 다음날 새벽에는 또 가슴이 아픈 그 혈관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추운 날 그리고 전날에 약주하시고 나서 새벽에 이제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 먹은 다음날 만약에 내가 가슴이 좀 아픈 것 같다. 요것도 이제 약간 협심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심증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이제 보는 환자인데 57세 남성 보통 이제 5, 60대 때 좀 많이 생기고 또 여기 이제 제가 협심증은 가만히 있을 때 생긴다고 했나요? 아니면 움직일 때 생긴다고 했나요? 그래서 8, 90대는 이제 8, 90대도 요즘은 사실은 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많지만 뭐 90대인데 주로 집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혈관이 90% 이상 좁아져 있어도 안 아파요. 왜냐하면 안 움직이니까 딱 10%만 살아있는, 10%만 열려 있는데 그 정도면 내가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주 많이 좁아져 있어도 안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5, 60대 이럴 때가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보통은 증상도 많이 생기고 또 저한테 좀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57세 환자고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담배 요게 이제 저희들 이 혈관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런 위험인자. 그래서 어쨌든 위험인자를 갖고 계셨고 6개월 전부터 봐요. 계단을 오를 때 이제 숨이 가쁘고 뭔가 이제 가슴을 짓누리는 것 같다. 이제 쉬면 좋아지는 것 같다.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혈관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제 숨은 그림 찾기나 비슷한데 왼쪽은 치료하기 전이고 오른쪽은 치료한 후거든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 위에 이제 보면 혈관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좁아져 있죠, 위에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혈관이 이제 많이 좁아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렇게 이제 스텐트를 넣고 보통 이제 치료를 끝내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협심증. 그래서 왼쪽 보면 피가 뒤로 통하긴 통하는데 굉장히 위에가 좁아져요. 그래서 통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피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 거꾸로 이제 식문경색은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혈관이. 그래서 이제 앞에는 어쨌든 피가 통해서 어쨌든 부족하긴 하지만 심장 쪽으로 이제 피가 가는데 식문경색은 아예 이제 갑자기 이제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으로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플 것 같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때 우리 심장은 뛰잖아요. 1분에 60회 정도.
근데 심장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피가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심근경색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통 119 부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막혀 있는 게 열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 같은,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피가 통하기 때문에 아플 때 쉬면 증상이 좋아지는데,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아파요. 그래서 10분 이상 보통 계속 이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쉬어도 뭐 한 5분 이상 계속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빨리 119 부르셔가지고 집 근처 응급실로 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증은 협심증과 다르게 가만히 있어도 아프시고, 그리고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아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심근경색증은 이렇게 옵니다. 어때요? 차이를 아시겠죠? 양쪽.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보면 여기가 싹둑 끊겼어요. 이 위에가. 그쵸? 여기가 싹둑 끊겼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치료를 하고 나니까 아주 큰 혈관이 이제 피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싹둑 끊겼으니까 저 혈관이 먹여 살리는 심장 근육이 죽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예요. 우리가 빨리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오른쪽처럼 피 공급이 안 되면 결국 심장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죽거든요. 계속 죽어요. 근데 이제 빨리 오시면, 이제 우리가 저렇게 오른쪽처럼 피를 통하게 해놓으면 이제 죽어가는 심장 근육이 사실은 빨리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틀 이후에 오면 사실은 이미 다 죽어 있어요, 심장 근육이. 그래서 아플 때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협심증은 왼쪽처럼 혈관이 이제 때가 끼어가지고 좁아 있는 상태를 협심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심근경색증은 오른쪽처럼 저렇게 좁아져 있는 데다가 갑자기 이제 피딱지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막힌 경우, 이제 저런 걸 심근경색이라고 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왜 때가 끼이는지는 아마 이제 잘 아실 건데요. 결국은 저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혈관 내에 이제 요렇게 이제 노랗게 저렇게 이제 기름때가 쌓입니다. 쌓이는 걸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해요. 동맥경화. 동맥이 혈관이고 경화. 이제 좀 딱딱해지고 뭔가 생겨가지고 쌓인다. 그래서 그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거고요. 이 동맥경화증이 갑자기 이제 우리가 터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혈관이 좁아져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혈관이 터지면 오른쪽 그림처럼 급성으로 피딱지가 생겨요. 피딱지가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 그럼 혈관이 이제 막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그 안타깝게도 혈관이 좀 좁아질 수도 있고요. 요즘은 젊은 사람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태운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높다든지, 뭐 고지혈증이 높다든지, 아니면 또 유전자. 내 가족들 중에서 뭐 어머님, 아버님 또는 형제들 중에서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전적으로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다기보다는 이러한 동맥경화에 취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조절이 잘 되면 괜찮아요. 이게 뭐 병이 있지만, 내가 뭐 당뇨도 있고 뭐 가족들 중에서 병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사실 요즘 약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조절만 잘 되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생 살아가시는데, 이런 병을 한 번도 안 걸리고 넘어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병이, 어쨌든 이런 병들이 조절이 되지 않는데 병이 생긴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이 내가 있지만 조절이 잘 되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생활 습관병이 요즘은 이제 무서운 거죠. 옛날에는 제가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보통 배울 때 5, 60대가 제일 많이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연령대가 몇 살까지 내려갔을 것 같으세요? 30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30대 환자 거의 못 봤는데 종종 봅니다. 30대. 그리고 사실 20대까지도 와요. 20대까지.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27살. 근데 이제 27살인데 만약에 혈관이 나빠져서 왔으면 딱 이렇게 상상이 대충 되시죠? 뚱뚱할 것 같아요? 날씬할 것 같아요? 뚱뚱할 것 같고, 담배를 필 것 같아요? 안 필 것 같아요? 운동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밤에 PC방에서 오락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갑자기 가슴이 아파가지고 실려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런 생활 습관병이 젊은 나이에부터 요즘 뭐 운동도 잘 안 하고 젊은 사람들도 맨날 핸드폰하고 먹는 거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다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안 좋은 거. 우리 옛날에 드셨던 음식들이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식생활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한 20, 30대 환자들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병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과식하고 운동 안 하고 담배 많이 피고 음주 많이 하고 이러면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조절이 안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이제 심장병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 먹고 또 스트레스도 되게 중요해요. 스트레스도 사실 받으면 안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제 심장은 굉장히 스트레스 민감해요. 우리가 화가 나거나 흥분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느리게 뛰어요? 혈압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혈압이 진짜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뭐 텔레비 보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내가 편안할 때 혈압 재는 거랑 내가 조금 뭐 활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아 혈압 재면 혈압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자는 거.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수면제를 잘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밤에는 주무셔야 돼요. 주무셔야지. 이제 밤에 우리가 잔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는 보면 맥박도 떨어지고요. 혈압도 떨어져요. 그거는 심장도 쉬고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머리도 띵하지만 우리 몸도 그만큼 밤새 휴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휴식을 못 취한.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면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낮에 활동하는 게 조금 떨어지고 또 집안에 계시고 이러면 사실은 활동량이 떨어지니까 좀 수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활동량이 좋으신 분들인데 낮에 어쨌든 최대한 많이 다니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낮잠은 웬만하면 주무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밤에 되면 잘 주무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뭐 주치 선생님들 찾아가셔가지고 수면제를 뭐 2, 3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면 요 밑에 있는 것들 같은 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병이 생기면 밑에처럼 혈관은 저렇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왼쪽처럼 저렇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통로가 잘 비어 있는데 저런 게 쌓이면 오른쪽 쪽으로 점점점 쌓이고 이제 맨 오른쪽 밑에가 결국은 심근경색 혈관이 꽉 막혀 있으면 저렇게 이제 혈관이 확 나빠져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저런 위험 인자들.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을 잘 조절해야 되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데 약이 한 개, 두 개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뇌혈압이 정상이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도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면 인슐린 맞으라고 하는데 나는 주사 맞기 싫어서 놔두면 이렇게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이 있을 때는 주治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정상으로 잘 유지하면 혈관이 깨끗하게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경고 증상은 어쨌든 이런 가슴 압박, 조임, 벌어지는 느낌 이렇게 많이 오고 요게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고 10분 이상 아프면 굉장히 위험한 사인. 그래서 빨리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된다. 요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때로는 약간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관상동맥이 세 가닥이 있거든요. 앞쪽으로 가는 거, 뒤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어떨 때는 위장 증상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혈관이 막혔을 때는 속이 쓰리다. 그리고 뭐 소화불량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오셔서 막 위장약을 오랫동안 드시고 내시경하고 막 이랬는데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혈관 문제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려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도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보통 위장장애는 먹으면 생기잖아요. 누워있으면 생기고. 근데 움직일 때 활동할 때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다.
움직일 때, 요거는 약간 우리 심장 쪽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빨리 심장내과 가셔가지고 좀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진단은 아마 이제 심장이 뭐 이런 답답한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건 이런 심전도 검사. 여기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여기 붙이고 팔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하시는 거 다 해보셨죠? 네.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심전도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심전도 검사에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이상이 없다고 병이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관이 막힌 경우,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심전도에 대부분 이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를 보통 가만히 있을 때 찍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제가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혈관이 한 90%가 막혀 있어도 심전도에 이상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증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 앞서 말씀드렸던 증상이 중요하고, 이런 분들이 나 심전도 매년 검사하는데 괜찮았는데 정상인데 왜 갑자기 병이 생기죠? 사실은 심전도 갖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심전도는 이제 식문경색에서 확실하게 나타나지만 협심증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전도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 혈관이 깨끗하다? 그건 아니다 라는 걸 좀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제 많이 하는 건 CT입니다. CT도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혹시 그 석회화 CT 찍어보신 분 있나요? 검진할 때. 없죠. 그래서 요즘은 그 칼슘 CT라고 해가지고 석회화만 볼 수 있는 CT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조영제, 물감을 안 넣고 찍는 건데, 그거는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혈관에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우리 혈관에 석회, 돌, 이게 이제 얼마나 끼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 그거는 혈관에 어떤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어떤 그런 심각도를 알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관상동맥 CT라고 해가지고 조금 의심이 되면 외래에서 저희들이 한번 찍어보자고 하거든요. CT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CT를 찍었을 때 저렇게 이제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CT에서 괜찮으면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정확한 검사. 그래서 요즘은 외래에서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요거는 심장 문제 때문에 가슴이 좀 아플 수 있다, 이러면 CT를 찍어보고, CT의 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CT상에서 큰 문제가 없다, 이러면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마지막에 검사하는 거는 관상동맥 조영술.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있으시군. 예, 이거는 이제 혈관에 직접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 허벅지에 있는 큰 혈관에 관을 넣어가지고 심장 혈관을 봤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 손목에 있는 작은 혈관들 통해서 저렇게 이제 우리 그 바늘 주사 맞을 때처럼 관을 하나 심어 놓고 이제 요렇게 이제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검사를 하면 이제 이게 관이거든요. 혈관을 통해서 넣어가지고 이제 이 심장혈관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깨끗한 혈관. 보면 우리가 물감을 집어넣었을 때 어디 좁아진 데 없이 끝까지 잘 가죠.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외래에서는 보통 CT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CT 찍어보고 병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요거 해가지고 이제 시술을 하자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좁아져 있으니까 넓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저렇게 좁아진 데다가 철사를 집어넣고 풍선으로 이제 좁아진 데를 넓히고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더 발달해가지고 그냥 풍선으로만 하고 나왔더니 다시 좁아져가지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저렇게 이제 스텐트, 보통 70% 이상 좁아져 있으면 저 밑에처럼 스텐트, 스프링 같은 거를 하나 놓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거 이제 놓고 나서도 관리가 중요한데, 요즘은 스텐트도 워낙 많이 발전했고 약도 워낙 좋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번 놓고 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영구적인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관리가 잘 되면 한 80%에서 85%는 큰 문제 없이 평생을 사시고요. 한 15% 정도는 다시 좀 재발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손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은 혈관병이 심할 때는 저렇게 이제 스텐트를 놓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를 보여드리면, 저기 위에 많이 좁아져 있죠? 위에.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렇게 이제 철사를 집어 넣은 다음에, 지금은 저기 풍선으로 이제 좁아진 데를 벌리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스텐트를 하나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위쪽에 이제 저기 스프링 같은 거 하나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저렇게 이제 넣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요즘은 이제 요 손목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급성심근경색 말고 협심증으로 이제 치료하신 분 오늘 만약에 스텐트를 넣었다 그럼 내일 바로 퇴원합니다. 내일 퇴원하고 저 보통은 내일 모레부터 일상적인 생활 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텐트 넣었다고 사실 끝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스텐트 넣었으니까 약도 안 먹어도 되고 다 끝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오히려 스텐트 넣게 되면 처음에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텐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외부 물질을 넣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아주 사실 처음에 이제 창조주가 아주 잘 만들어 놔가지고 바깥에 거보다는 우리 안쪽에 있는 걸 더 좋아하고 바깥에 게 들어오면 염증 반응이 일으켜, 거부 반응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스텐트를 넣게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약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게 이제 결국은 급성 거부 반응 그리고 스텐트가 우리 몸에서 보통 잘 안착이 되는 게 6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약을 조금 더 드셔야 되고 보통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약을 좀 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텐트를 넣고 났는데 제일 안 좋은 거는 계속 담배를 태우시고 먹어야 되는 약을 안 먹으면 스텐트를 안 넣으면 못해요. 왜냐하면 스텐트에 거부 반응이 생겨버리면 스텐트가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면 더 심장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스텐트를 넣어야 되고 스텐트 넣고 나서는 반드시 더 병원에 잘 다니시고 더 위험인자 관리 잘 하시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100% 끊어야 되고 더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텐트 넣고 나서 보통 쓰는 약 중에 하나가 항혈전제라고 이제 해서 피딱지가 안 생기게 하는 약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시는 게 아스피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스피린하고 또 요즘 아스피린 말고 또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요 항혈전제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데 혹시 아스피린이 있는 항혈전제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많으실 건데. 네. 여쭤볼 게 있어요. 네네네. 심장 판막증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가면 그건 제가 마치고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은 심장도 질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건 혈관 질환이고 판막 질환은 약간 번지수가 심장 안에 있는 병이긴 한데 번지가 좀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 끝나고 질문 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판막은 약간 다른 문제. 그래서 이 항혈전제는 피딱지가 안 생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피가 잘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멍이 잘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장에도 출혈이 잘 될 수가 있어요. 항혈전제 드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늘 말하는 게 변색깔을 잘 보시라. 그래서 변색깔이 이제 시꺼멓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위장 출혈이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시꺼멓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은 그러한 잘 멍이 드는지 그리고 그 멍이 들었는데 어디 부딪혔는데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른다든지 아니면 대변 색깔이 시꺼매진다. 이런 거는 출혈이 일어나는 거이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이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여튼 항혈전제를 우리가 많이 먹게 됩니다. 또 요즘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지혈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혈관 질환, 뇌졸중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고지혈증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은 그냥 고지혈증이 뭔지 아시죠? 몸에 기름기가 많은 거. 고지혈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이제 혈관에 우리 피에 기름기가 많아서 이제 기름이 쌓이는 거거든요. 고지혈증 약은 기름기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는 동맥 경화반 아까 제가 혈관에 약간 찌꺼기가 쌓였으면 그거를 이제 더 안 생기게 하고 약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고지혈증 약은 그냥 혈관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혈관병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약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고지혈증 약.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지혈증 약을 반드시 드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는 이제 뭐 다른 또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러한 질환이 의심될 때 저희들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이제 혀 밑에 넣는 약을 드리거든요. 그거는 그냥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혀 밑에 넣고 나서 3분 이내로 효과가 있으면 혈관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3분 이내에 뭐 특별히 증상이 달라지지 않으면 혈관병이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무슨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고 니트로글리세린이 줬다. 그래서 그걸 드셔보시고 3분 이내로 좋아졌으면 아 내가 괜찮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혈관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빨리 병원 가서 오히려 필요한 검사들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약제들을 처방받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이 없으신 분들은 병이 안 생겨야 될 거고요. 병이 한번 생겼던 분은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연, 절주. 그래서 금연은 무조건, 담배는 혈관에 무조건 나쁩니다. 그래서 담배는 절대 끊어야 되고요. 이제 술. 그래서 제가 스탠 넣으신 분들 중에서 술, 담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담배도 못하고 술도 못하게 하면 왜 스탠트 넣었냐고, 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살려놨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되고요. 술은 저는 100% 끊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제 술까지 끊으니까 내가 우울해서 못 살겠다 이러면 스탠트 놓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한두 잔 정도 마실 자신이 있으면 저는 일주일, 한 달에 한두 번 드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한두 잔 먹을 자신이 없으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술 먹으라는 말은 아니고, 술을 내가 죽어도 못 끊겠다고 하면 모든 잔, 맥주는 맥주잔, 소주는 소주잔, 소주를 맥주잔에 먹으면 안 되고요. 그럼 와인은 와인잔. 한두 잔 정도는 사실은 심장에 크게 무리가 안 간다라는 데이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술은 제가 적어놨죠. 담배는 끊어라. 술은 끊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절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병이 많이 생기게 됐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먹는 거. 이제 먹는 게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음식이 가면 우리 몸에 좋냐. 그래서 이제 이게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대시 다이어트는 뭐냐면 고혈압이 안 생기게 만드는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제되지 않는 곡류. 그래서 뭐 요즘은 사실 흰쌀밥이, 옛날에 이제 우리 저 부모님 세대에는 흰쌀밥을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더 옛날에 보리밥, 현미밥 이게 훨씬 더 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흰쌀밥은 사실은 거의 설탕이나 다름없다고 요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미나 보리, 정제되지 않는 곡물이 되게 중요하고요. 고기도 사실은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기 단백질이 중요한데 그 단백질 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가금류, 치킨이나 뭐 양 이런 거는, 오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괜찮은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좋은 단백질은 이제 우리 식물 단백질, 콩이라든지 두부, 그래서 이런 단백질도 되게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곡물하고 과일들. 그래서 과일도 사실 과하게 먹는 건 안 좋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우리 혈압에 이제 되게 중요한 좋은 어떤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안 되는 게, 제일 좀 안 좋은 게,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맛있고 좋은데 짜요. 짜고, 저도 이제 연수 갔다가 이제 연수 간다고 미국에 1년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더 날씬해져서 왔을까요? 뚱뚱해져서 왔을까요? 저도 약간 그게 궁금했는데, 미국 음식이 사실은 햄버거도 많고 고기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몸무게도 좀 한번 1, 2kg 빠졌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붓기가 빠졌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에는 국물 혹시 국물 안 드시는 분 있나요? 그래요. 저도 사실 국물 없으면 밥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물도 많고 짠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단이 너무나 좋고 다 좋은데 짜요. 스님들이 병이 많을까요? 병이 없을까요? 병이 없을 것 같죠? 그럼 스님들이 혈압이 높을까요? 일반인들이 혈압이 높을까요? 네, 거꾸로예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동국대가 이제 불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동국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스님들이 혈압이 높아요. 왜냐하면 산의 음식들이 어때요? 그 단지에 놓는 음식들이 다 어떤 절인 음식들이 많죠. 절인 건 다 짠 음식들. 그러니까 스님들이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먹는데 혈압이 보통 사람도 높아요. 그 이유는 짜게 먹어서 그래요. 사실 짜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음식은 사실 이거를 줄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원밥 드셔보신 적 있죠? 네.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 영양사들이 제일 좋게 만들어 놓은 건데 100% 못 먹겠다고 이야기해요. 네. 왜요? 맛이 싱거워서. 네. 근데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소금 섭취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소금만 줄여도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는 먹을 때 이제 하루에 소금을 5g 이상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봐요. 찌개가 소금이 몇 g으로 되어 있어요? 아침에 찌개로 밥 먹으면 소금, 하루 먹은 소금, 찌개만 먹어도 다 먹은 거예요. 찌개가 소금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실 국물을 너무 먹고 싶은 사람들은 숭늉 드시라고 사실은 권고하고 있고요. 찌개보다는 저런 국이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이런 거는 내가 혈압이 높거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먹지 말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뭐 한두 번 매일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치 그리고 절인 음식 많죠. 오징어, 젓갈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도 거의 3, 4g. 그래서 요즘 이제 그래도 요즘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 나물을 데쳐서 먹거나 뭐 브로콜리 같은 거 데쳐서 먹거나 이렇게 드시는 게 더 좋다. 저 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라면. 그때 라면은 5g에 10g. 그래서 라면은 사실은 진짜 안 좋은 음식이에요. 건강적으로. 맛은 너무나 있지만 라면은 그래서 저도 사실 일주일에 라면을 2-3번 먹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라면은 사실 이 혈압이라든지 심장에는 너무나 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걸 다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요즘 뭐 네이버나 이런 거 쳐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뭐 새콤달콤 뭐 하는 게 뭐 그런 레시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좋고 이제 우리가 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나 넣는 거는 이제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 조절이 안 돼. 이거는 진짜로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면 혈압이 조절이 잘 되는데 특히 우리는 어르신들 보면 특히 밤에 라면 먹고 나면 얼굴 잘 붓는 사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짜게 먹는 게 되게 취약해요. 그런 분들이 혈압 조절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물어보고 밤에 이제 좀 짜게 먹었는데 다음날 얼굴이 많이 붓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금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싱겁게 드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생각보다 어렵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짜게 먹는 거랑 단 걸 좋아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거가 더 안 좋아요? 짜게는 먹는데 단 건 안 먹고.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혈압이 조절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짠 게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소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게 좀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라든지 내가 주로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짜게 먹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당뇨병 환자들이 늘 물어보시는 거는 내가 사탕 먹으면 안 되고 뭐 떡 먹으면 안 되는 게 사실은 단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칼로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단 거를 너무 조절할 필요는 없고 뭐 어르신들 뭐 사탕 뭐 하루에 한두 개 먹어도 상관없어요. 전체 칼로리가 더 중요해요. 내가 단 거를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면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단 거는 어째 보면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짠 거는 몸무게랑 상관없이 혈관 내로 물을 많이 빨아 당기기 때문에 혈압을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중에 뭐가 더 안 좋냐 물어보면 짠 게 안 좋아요. 운동.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운동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운동도 사실은 중요한데 이게 효과적인 운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랑천에 이제 요즘 아침이나 밤에 가보면 엄청나게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기 힘든데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한 60-70%는 운동 아니에요. 운동 아니고 그냥 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냥 걸어 다니는 거. 특히 이제 막 3-4분 같이 손잡고 막 이야기 엄청 느리게 하면서 가는 거는 한 끼 소화가 안 될 그렇게 2시간 걸으면 한 끼 드셨던 거 소화가 안 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사실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숨이 차야 됩니다. 숨이 차야 되고 운동하는데 너무나 편하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이 되고 전화 통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하면서 걷는 거는 운동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2번째 나온 것처럼
말은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 그리고 내가 분명히 땀이 나야 되고요. 약간 숨이 차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뭐 천천히 걷는 것도 안 걷는 것보다 좋겠지만 이제 빨리 걷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천천히 걷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정서적인 거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뭐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옆에 보면 뭐 관절 부담이 없고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이제 잠자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밑에 이제 뭐 심폐지구력, 몸무게 빠지는 거, 혈압이나 지질이 개선되는 데는 효과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빨리 걷는 걸 우리가 추천하고요. 빨리 걷는 거랑 천천히 걷는 거랑 차이는 느끼기에는 어쨌든 내가 숨차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힘든 정도의 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이 아니고 1초에 2보 이상. 보통 이제 우리가 60초잖아요. 그러니까 1초가 짧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짧지 않거든요. 그래서 1초에 2보 이상 걸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1초에 한 1보 정도 걸으면 그거는 느리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옛날에 파워워킹이라고 했는데 이제 빨리 걸으면서 이제 손발 이렇게 한 이 정도 걷는 거. 손발 약간 이렇게 앞뒤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야지 이제 심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걷는 것도 참 중요한데 어쨌든 걸으실 때 좀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빨리 걷고 또 요즘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제 근력이 되시는 분들은 느린 조깅. 그래서 이제 빨리 걷는 것만큼 이제 뭐 아주 느려도 좋으니까 조금씩 이제 한 1, 20분 정도라도 천천히 이제 조금 뭐 조깅을 조금 뛰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동을 할 때 약간 강도를 높여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심장에 도움되고 혈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쿠아로빅, 요즘 뭐 저도 수영장 가는데 수영장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침에 이제 엄청 뭐 한두 레인에서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중등도 운동을 해라고 되어 있는데 중등도 운동이 뭐냐? 뭐 조깅도 있고 요즘은 많이 하는 에어로빅도 있고 춤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춤추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물에서 노는 거. 그래서 뭐 수영도 좋고 뭐 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요즘 이제 아쿠아로빅 뭐 여기서도 할 수도 있는데 뭐 동네에서 아쿠아로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어른들은 제가 보기에 물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관절에도 뭐 굉장히 부담이 없고 그리고 뭐 더워도 할 수 있고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동네에 이제 수영장이 있거나 뭐 그런 센터에서 아쿠아로빅 한다고 하면 아마 그 무조건 빨리 이제 예약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물에서 하는 운동이 제일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실은 나머지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좀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그런 춤추는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런 운동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우리가 처방해도 제일 좋은 건 약을 잘 먹어야 돼요. 약을 제가 이제 보통 외래에서 보면 한 달에 2달에나 석 달에 한번 보는데 약이 대부분 남아요. 석 달 처방했는데 20일 남았고 30일 남았다. 근데 그 생각보다 저도 약을 아침마다 먹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5번 먹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석 달 처방하면 한 열흘 남은 거는 저는 양호하고요. 매일 먹는 분들은 대단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약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약을 안 먹은 이유를 살펴봤더니 까먹어서 안 먹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예약된 날짜에 오셔야 되는데 예약된 날짜에 안 와서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이 약이 내한테 제가 이 약이 어떤 부작용 때문에 안 먹는 경우보다는 이제 까먹거나 예약을 못 챙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약은 어쨌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 저 위에 이제 이거는 약을 잘 먹는 사람하고 잘 안 먹는 사람하고 비교를 한 건데 이제 오른쪽에 위로 이제 이게 약을 잘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잘 먹은 사람하고 약을 중간이나 잘 안 먹은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약을 꾸준하게 잘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약도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약을 저희들이 처방해드려도 약을 못 먹으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 있어요. 약 중에서도 너무 커서 내가 못 먹는 것도 있고 이 약을 먹으면
제가 이제 속이 안 좋거나 이렇게 그런 당연히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떤 분들은 안 먹어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 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저희도 또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약 먹는 거를 요즘은 저희도 또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약을 작게 만들고요. 그리고 향도 이제 좀 좋게 만들고 그리고 3개, 4개 먹는 거를 복합제 하나로 줄여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제도 되게 다양하게 또 환자분들 편하게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먹고 불편하면 주치의쌤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러면 다른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드는 거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것인데 이 오른쪽 거는 저거는 막힌 거고 왼쪽 혈관은 괜찮아요. 피가 잘 통해요. 근데 왼쪽 혈관은 84세 할머니 혈관이고요. 오른쪽은 34세 남자 혈관.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주름살도 생기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하는 건데 혈관은 달라요. 제가 봤을 때 혈관은 90세가 되더라도 20대 혈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잘 관리하시면 혈관은 내가 젊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위험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가는 게 아까 제가 시간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감사합니다.